깊고 짙은 밤의 장막이 조선의 하늘을 덮을 때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의 은밀한 속삭임이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이 잊혀진 궁궐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들어가 핏빛으로 물든 진실을 마주하실 분들은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00년 전 굳게 닫혀있던 궁궐의 무거운 빗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개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조선의 초기는 겉으로는 유교의 숭고한 이상과 찬란한 질서가 세워지는 듯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암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붉은 기둥들은 낮에는 왕실의 위엄을 뽐냈지만 태양이 서산으로 기우는 순간부터는 숨죽인 자들의 공포를 빨아들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이곳은 단 한 번의 발걸음, 단 한 번의 시선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대한 감옥이자 화려한 무덤이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어느 가을밤, 가장 깊고 은밀한 전각 뒷길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궁궐의 꽃이라 불리던 어린 궁녀 하나가 연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망친 것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거대한 비극을 알리는 아주 작은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보름이 지나기도 전에 수락안에서 밤참을 준비하던 앳된 궁녀가 아궁이 앞에 신발 한 짝만을 남긴 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도마 위에 무조각이 고스란히 있었음에도 사람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역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궁녀들은 서로의 소매자락을 부여잡고 처소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에도 누군가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전조의 원혼들이 피를 탐한다는 섬뜩한 이야기부터 왕실의 저주를 풀기 위해 어린 처녀들을 산 제물로 바친다는 음모론까지 괴담은 더욱 기괴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파헤쳐야 할 이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건국 초기 피로 맺어진 권력 투쟁 속에서 궁녀들의 실종은 덮어버릴 수 있는 먼지 같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이 실종 사건 자체가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 은밀하게 꾸며낸 치밀한 정치적 함정일지도 몰랐습니다. 가장 어두운 서쪽 궁장 너머에서 세 번째 실종자가 발생합니다. 데뷔 전에 밀명을 수행하던 지밀 궁녀였습니다. 그녀는 후계 고도를 뒤흔들 비밀 서신을 품고 안개 낀 회랑을 걷던 중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에 의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도대체 왜 그녀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간 것일까요? 진실을 감추려는 자와 살아남기 위해 비밀을 파헤쳐야만 하는 자들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핏빛 그림자를 밟으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깊은 곳, 태양이 닿지 않는 서늘한 지하의 밀실에서는 아직도 누군가의 애처로운 숨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첫 장을 조심스럽게 넘겨보려 합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태백의 험준한 산령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30년 세월을 팔도를 떠돌아다닌 늙은 보침 장수의 이마에도 오늘따라 유난히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산짐승보다 두려운 것은 밤안개가 짙어지는 날이면 길을 잃은 나그네들의 혼을 빼먹는 객주집이 나타난다고 수군거리는 괴담이었습니다.
발밑을 휘감는 짙은 안개와 음산한 한기 옆에서는 절로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그때 산길 저만치에서 가물거리는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호롱불빛이 번져 나오는 곳에는 낡은 초가객주집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추위를 피해 서둘러 객주의 살인문을 밀었습니다.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을 한 묘령의 여인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내받은 방 안은 지나치게 서늘했고 벽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얼룩들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보찜 장수는 시장기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방바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오르고 바깥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소리들이 사그락거리며 마당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바깥을 내다본 순간 그의 심장은 멎을 듯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의 여인은 꼬기가 9개 달린 거대한 여우의 그림자를 하고 있었고 주위 산귀신들은 붉은 고깃덩어리를 개걸스럽게 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사냥감은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올랐더구나. 여인의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뜩였고 그 섬뜩한 눈동자가 방문 쪽을 향했습니다. 요괴들이 방 안의 사냥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찜 장수는 보찜 속 부적과 말린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꺼냈습니다. 방문이 박살나고 요괴들이 들이닥칠 때 그는 부적을 내던졌습니다. 푸른 불꽃이 튀어오르는 틈을 타 그는 객주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첫 닭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자 추격해오던 끔찍한 소음들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자 어젯밤의 객주집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잡초가 무성한 무덤 몇 기와 버려진 선앙당의 썩은 기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도성의 진주 강씨 가문 대저택은 웅장했으나 그 안채로 들어설수록 피가 고이고 썩어가는 지독한 원념의 악취가 깔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강씨 가문의 저택 위로는 기괴한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쥐어삼켰습니다. 냉혹한 권력자 강대감의 발밑에는 무수한 이들의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쌓아 올린 죄악의 탑 밑바닥에서부터 가문을 파멸시킬 끔찍한 저주가 이미 검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침소에서 두 눈을 부릅뜬 채 공포에 질려 죽었습니다. 목에는 검푸는 멍자국이 있었고 입에서는 썩은 흙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둘째 아들마저 기괴한 광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15년 전 강대감이 숙청한 서기의 딸 소월의 저주였습니다. 지하 밀실에서 고문당하던 소월은 죽기 직전 강대감의 가문이 멸문할 것이라는 핏빛 저주를 남겼습니다. 소월이 묻힌 수양버들 뿌리는 저택을 뒤틀었고 밤마다 나무에서는 피처럼 붉은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은 강대감은 텅 빈 방에서 공포에 떨며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촛불이 푸른 빛을 띠며 사그라지고 썩은 흙냄새가 방을 채웠습니다. 방문이 긁히는 소리와 함께 물에 젖은 무거운 옷자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붉은 안광이 강대감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피와 진흙으로 범벅된 차가운 손이 강대감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내 놈의 차례다. 소월의 원운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살기 속에 강대감의 비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